네, 부가세 중에서 공통매입세 정산, 시공사, 시행사 차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는 건설회사, 시행사는 발주자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테고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 이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금액,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매입이 발생을 했고 해당된 부가세가 1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할 때 1천만 원이 이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 이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 상가 주택을 짓는다, 상가 주택의 상가 부분이 있고 여기 주택 부분이 있을 때 이 1억이라는 매입이 이 상가에 투입되는 매입인지 건설 자재인지 주택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인지 구분이 가능하면 구분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구분이 안 되죠. 그 콘크리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콘크리트인지 저기에 해당되는 콘크리트를 사와 있는 건지 어떻게 안분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건설 현장에 많아. 예. 많으니까 문제가 돼. 예. 금액이 커니까. 그래서 이걸 안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국세청도 시비거리가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 세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과세 현장이 5고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이 10이다. 그러면 5대 10, 10대 5의 비율로 이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15분의 5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5와 10이 뭐냐? 이 과세기간,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얘기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이죠. 건설회사. 자, 과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 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부가세법상 과세기간.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 6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되죠. 1월부터 6월, 12월. 이 부분의 공급가액 비율,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 이 부분의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되겠죠. 그런데 부가세는 예정신고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 확정 때 정산, 예정 때 또 얼마, 확정 때 또 정산. 그래서 언제까지? 건물 준공될 때까지 계속 이 짓을 해와야 된다. 그 기준은 공급가액 비율로 한다. 자, 공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어떤 현장에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 상가 부분만 일부 완성이 되고 이 주택 부분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 했다. 시공사가 기성고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만 했고 주택 부분이 건축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뭘 발행하지 않겠어요.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 한쪽에 공급가액이 없는 거죠. 한쪽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점핑해서 일로 간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간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이라는 게 뭐냐? 건물이 완공되면 일정 부분은 상가로 쓸 거고 일정 부분은 주택으로 쓸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공사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 내역서에 근린상가 면적이 얼마고 아파트라면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고 그 이상은 또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해서 가는 게 차선이다 이런 얘기죠.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공사가 준공됐을 때 확정이 되겠죠? 준공됐을 때 그 부분은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계속 쓰다가 준공됐을 때 확정된 사용 면적 비율로 쓰면 되는 것이 공급가액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예정 때 확정 때마다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변동이 되는 것이고 자, 문제는 현장에서 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이 춤을 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춤을 춘다. 처음에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건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시공사와 발주자의 관계가 있죠. 또 시공사와 하수구빈의 관계가 있든지 뭐 건설 자재 업체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매입을 해오고 여기다 매출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시공사는 부가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내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낸다. 발주자한테 받아서 매출 부가세 국세청에 내고
자기가 낸 부분, 자기가 이제 하수구빈이나 이제 자재업체한테 부가세를 준 부분, 이거는 부가세 때 공제받는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면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시공사가 과세 현장만 할 때가 아니라 면세 현장이 있을 때, 예. 즉, 이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또 뭐 아파트 이렇게 짓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이 매입이 예, 자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죠. 그러나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경우는 발주자한테 부가세를 받지요. 계산서를 발행하면 발주자한테 부가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면세 현장인데 이 하수구빈이나 자재업체한테도 면세 현장, 과세 현장에서는 세금계산 받는데 면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재 같은 경우 세금계산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수구빈이 또 불법 하도급이나 면허가 없으면 또 세금계산서 받아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부가세라는 게 붙는데 이 부가세 누가 내야 되냐 이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내야 되냐. 부가세는 줘야 돼. 일단 이 시공사는 자재업체한테 부가세를 줘야 돼. 그러면 이 시공사는 이 자재업체한테 준 부가세를 누구한테 받느냐. 그래서 이것을 발주자와 시공사가 부가세, 야, 그럼 발주자 너가 보전해주라 해서 보전약정이라고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가에 녹아내려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급계약서에 보면 그런 보전약정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산출내역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을 아시는 분들은 그 보전약정이 있다는 금액을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부가세에 정산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 시공사가 과세 면세 현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 있는 매입 중에서 공통 매입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과세 현장으로 갈지 면세 현장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또 그게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마다 춤을 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금액이. 그러니 애초에 그 금액을 픽스할 수가 없다. 픽스할 수가 없다. 픽스할 수가 없는 공통매입세. 이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정산하자라는 부분의 조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보전 약정을 떠나서 공통매입세액 정산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정산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이 세무 담당자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수정세금 계산서, 대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산하는 부분이 이뿐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뭐 저기 산안비라든가 산업안전보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설 전문하는 경리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주자의 경우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과세 면세 공급가격으로 안분하지만 당연히 발주자는 없죠. 건물 신축 중에는 공급 분양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양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사용 면적으로 하면 됩니다. 사용 면적은 언제 확정됩니까? 준공될 때 확정되죠. 준공 때, 그러니까 사용 면적 기준으로 계속 안분하다가 예정 사용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다가 즉 공사 내역서에 있는 예정 사용 면적 기준을 쭉쭉 가다가 이 준공 때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확정 면적이 되겠죠. 확정 사용 면적 비율로 정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가액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사용면적이 확정도 되지만 뭐도 돼요. 분양도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이 되면 공급가액이 발생을 하죠. 애초에 공급가액이 없으니까 이걸 사용면적으로 썼다는데 공급가액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으면 공급가액 면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한 번 썼던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한 번 썼으면 끝날 때까지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해야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고, 이 안분할 때는 공유 면적은 제외하고 안분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도 예를 들어서 여기 상가와 주택이 있으면 상가 중에서 여기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 이 부분은 상가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주택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요 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 분자 분모를 산정할 때 이게 5구 이게 10이다. 그럼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또 5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안분할 때는 요 주차장 5는 제외하고 5와 10의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사용 면적이 변경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설계가 변경된 거죠. 설계가 변경되면 어떻습니까? 변경 후 변경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매입 얘기 드렸죠? 7대 3으로 갔다가 설계 변경으로 6대 4로 간다. 그러면 6대 4의 비율로 매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7대 3으로 인식했던 기송고 부분까지의 부분은 무시하고 6대 4로 그대로 가지만 여기 매입은 6대 4로 정산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잠정적으로 계산한 거고 정산이라는 건 6대 4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소급해서 그 부분이 다 정산되는 부분이다. 매입은 매출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예정 사용 면적이 뭐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매입가액으로 비율되는데 매입가액이 또 안 되면 예정 분양 금액으로 간다. 그럼 예정 분양 비율을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도급계약서에 있는 공사 예정 금액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분양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감리는 과세가 되고 이 국민주택 건설용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면허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세금계산서는 안분을 하는 공통매입세액의 분자 분모의 대상인 세금계산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공사, 시행사는 차이가 있어서 시공사는 공사비나 설계, 감리가 매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시행사는 분양과 관련된 거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있다.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분이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뭘 분양했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했느냐, 아니면 뭐 상가를 분양했느냐에 따라서 분양 대행비에 관련된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여기다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분양 대행사에다가. 그 분양 대행사에서 받는 세금계산서, 요 세금계산서도 안분을 해서 일부만 공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공사도 관련된 매입, 공사비, 하도급에 대한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 용역, 감리비, 자재비 이런 부분들 다 안분이 되는데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업자도 면허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계산서를 받으니까 안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종을 영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뭐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한다. 이럴 때 이 건설 현장이 과세와 면세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제조를 해서 건설 자재를 제조를 해서 자기가 직접 설치까지 하고 여기 공사 시공까지 일부를 한다라고 하면 안분은 나눠서 그 각각의 이건 제조는 제조 따로 과세죠. 건설만 여기 그 현장이 면세 현장이 일부 들어갔으니까 이때 안분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현장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건설 현장이 또 다른 현장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또 다른 뭐 빌라 다세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A 현장, B 현장, 그럼 현장별로 안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서 뭐 여기에 있는 매입, 여기 있는 매입, 여기서 A 현장의 건설회사의 매입, B 현장의 건설회사의 매입을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건설회사의 본사가 있고 본사는 당연히 현장이 아니죠. 주의해 주시면 본사는 현장이 아니죠. 본사는 현장이 아니니까 이것은 전체의 공사 안분 기준, 전체의 공사 현장을 다 합친 공사의 면세 금액, 과세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지만 현장은 현장별로 따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될지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공통매입세액이 상당히 건설업에서 면세 현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꼭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고 건설업 격리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